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집으로 들어서던 형님이 제게 물었어요. 올케, 오늘은 엄마가 힘들게 안 했어? 네, 형님. 제가 시어머님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시어머님이 투덜댔어요. 얘, 누가 들으면 내가 며느리를 엄청 괴롭히는 줄 알겠구나. 엄마가 평소에 잘했으면 내가 이러겠어? 암튼 말도 안 되는 고집 피워서 옳게 힘들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래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만 좀 해라. 시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다가는 곁눈질로 시누이, 그러니까 형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형님 또한 곁눈질로 시어머님을 지켜보는 듯 하다가는 발밑에서 반기고 있는 장군이를 번쩍 들어안고는 중얼거리듯 물었습니다. 장군아, 혹시 할머니가 엄마 안 괴롭혔어? 아니라니까. 너 자꾸 왜 그래? 넌 내 말보다 그 강아지 말을 더 믿는 것 같구나. 그렇지. 우리 장군이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형님이 강아지 장군이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잠시 우리 시댁 소개를 하자면 시어머님과 2명의 시누이가 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님이 몇 년간은 합가를 해야 한다며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던지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가를 했어요. 물론 시어머님만 계셨다면 절대 합가를 하지 않았겠지만 시누이들이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믿고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홀 시어머니로 정말 까탈스러웠는데요. 시누이와 남편이 없을 때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곤 했거든요. 하지만 낮에는 회사에 있었기에 시어머님을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찍 끝나다 보니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이 많았는데요. 시어머님은 그 기회를 어김없이 포착해서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간혹 거짓말까지 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님은 그런 제 속마음을 귀신같이 꿰뚫어 보곤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너 내일 약속 없지? 요즘 집안일 많으니까 다른 데로 새지 말고 바로바로 들어와라. 라는 말을 매일같이 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시어머님이 이것저것 시켜대기 시작했어요. 가령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안 쓰던 그릇들을 다시 닦으라고 하질 않나. 갑자기 꼬리곰탕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장 봐와서 끓이라고 하질 않나. 암튼 한동안 시어머님은 저를 마치 하인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제게 지시를 내릴 때마다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지곤 했는데요. 반려견 장군이 눈에도 시어머님이 저를 괴롭히는 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장군이가 그런 시어머님을 향해 마구마구 지저대기 시작했거든요. 어찌나 사납게 지저대던지 시어머님이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였으니까요. 장군이는 유기견이었습니다. 자그마한 강아지가 홀로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먹을 것을 챙겨줬더니 어느 날은 저를 따라 우리 집 앞까지 오게 되었고 그런 장군이를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기에 어느 순간부터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었기에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장군이는 소중한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장군이는 유난히도 충성심이 강하답니다. 누군가 제게 해코지라도 하려고 하면 제 옆에 딱 붙어서 저를 지켜주곤 하거든요. 그랬기에 제게 목소리를 높이는 시어머님을 보며 위협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장군이는 유난히도 시어머님을 향해 지저대곤 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님은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장군이만 보면 짜증을 내곤 했어요. 어디 개를 집에서 키워? 내가 보니 개가 상전이구만 상전이야. 뭔 놈의 개 옷값이 그렇게 비싸다냐? 저거 먹는 것 좀 봐라. 이건 뭐 애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구만. 조금 있으면 애도 낳아야 하는데 그냥 다른 집에 보내버리자. 어머님, 장군이는 제 가족이에요. 제발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어머 얘 좀 봐. 그래봐야 어디서 주워온 거라며. 키우려면 혈통 있는 개를 키우던지 해야지. 어디서 잡종을 데려와서는. 시어머님이 제게 목소리를 높인 채 화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장군이가 뛰어와서는 시어머님을 향해 마구마구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님이 지레 겁을 먹은 채 뒤로 물러났고요. 하지만 평소 장군이는 많이 조용한 편으로 애교가 참 많은 편입니다. 형님과 아가씨 두 사람이 그런 장군이를 좋아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특히나 어른공주 형님이 장군이를 참 예뻐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는 장군이를 참 기특하게 생각했거든요. 장군이도 그런 형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인지 유난히도 형님을 따랐어요. 형님은 현재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고 하네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어쩌다 등수가 밀려나기라도 하면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할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형님은 많이 냉정한 편으로 특히나 시어머님은 형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경우 없는 행동을 하기라도 하면 형님이 눈까지 치켜뜬 채 시어머님을 나무라곤 했거든요. 가끔은 그런 형님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형님은 모든 게 정확한 사람이었기에 경우 없거나 예의 없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형님과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눈치가 빠른 편이었기에 시어머님이 저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수시로 시어머님을 압박하곤 했거든요. 장군이가 시어머님에게 절대 곁을 내주지 않았기에 형님은 시어머님이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편으로 교묘하게 저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그중 가장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주말 시어머님이 친구분들과 등산을 간다며 저도 같이 가자며 부탁 아닌 부탁을 했어요. 예, 내 친구들하고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구나. 제가요? 그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도 저지만 어머님 친구분들도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내 친구들이 먼저 말 꺼낸 건데. 내 친구들 며느리들도 다 오기로 했는데 나만 혼자 가면 좀 그렇잖니? 네가 같이 가서 내 위신 좀 세워주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시어머님이 너무나 간절히 부탁을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는데요. 등산을 가기 위해 모이기로 한 장소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제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무슨 거짓말이냐고요? 세상에나 말이죠. 그날 모임 중에 며느리는 저 혼자 참석을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시어머님과 친구분들 시중을 두려고 저를 불렀던 겁니다. 그 모습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따라갔는데요. 시어머님은 가는 내내 마치 저를 종부리듯 부려먹었어요. 예, 내 가방이 너무 무겁구나. 이것 좀 들어봐라. 어머님, 죄송한데 제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2개나 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젊은 애가 무겁긴 뭐가 무겁다고 그래. 아침에 어머님이 과일에다 생수에다 김밥까지 잔뜩 넣으셨잖아요. 특히나 다 같이 먹어야 한다면서 김밥을 20줄이나 넣어왔잖아요. 무거운 가방까지 메고 산을 오르다 보니 짜증이 나기 시작했기에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그날 김밥까지 싸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났으니 몸이 천근만근일 수밖에요. 예, 넌 젊은 애가 뭘 그렇게 비실비실 대는 거니? 그까짓 게 무겁긴 뭐가 무거워.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다. 돌덩이를 등에 업고도 뛰어다녔다. 나 무릎 안 좋아서 조심해야 하니까 얼른 네가 매. 라며 시어머님이 제 앞에 가방을 툭 하고 내려놓고는 가버렸습니다. 그쯤에서 부하가 치밀대로 치밀어 올랐는데요. 가방을 앞뒤로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등산을 해야 했으니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거기다 중간중간에 간식까지 한 분 한 분 챙겨드려야 했는데요. 도대체가 어떻게 등산을 마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였어요. 등산이 다 끝난 다음에는 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까지 했는데 거기서도 저는 마치 식당 종업원 마냥 불판에 고기를 뒤집으며 시어머님과 친구분들 시중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집에 돌아온 저는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 그대로 널브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형님이 의심쩍은 표정으로 시어머님에게 물었어요. 엄마, 올케 왜 이러는 거야?
나도 모르지. 애가 운동을 얼마나 안 했는지 등산하는 내내 매가리가 하나도 없더라. 앞으로 내가 데리고 등산 좀 자주 다녀야겠어. 요즘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등산을 다녀. 주말에는 올게도 쉬어야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마. 형님이 시어머님을 노려보며 말을 했고 시어머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어머님이 친구분과 신이 난 채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잘 들어갔니? 우리 며느리 괜찮냐고? 젊은 애가 어찌나 매가리가 없던지 지금 완전 뻗었지 뭐냐. 근데 다음에도 데리고 다녀야겠어. 며느리 데리고 다니니까 어찌나 편하던지 말이야. 너도 다음에 네 며느리 데리고 와서 시중 들라고 해. 며느리가 가방 다 들어주지. 중간에 간식도 딱 대령하지. 얼마나 좋니 그래? 뭐? 니네 며느리는 절대 안 따라 나선다고? 아주 싹퉁바가지가 따로 없네. 시어머니가 가자고 하면 내하고 따라 나서야지. 무슨 그런 며느리가 다 있니 그래? 우리 며느리야 뭐 애가 좀 묻어나다고 해야 하나? 맹추 같다고 해야 하나? 내가 살살 꼬시면 그냥 넘어온다니까. 그냥 맹추지 뭐. 시어머님이 아주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가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제게도 고스란히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걱정이 되어 거실로 나왔던 형님까지 그 소리를 다 듣게 되었고 순간 형님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집에 돌아온 형님이 이상한 상자 하나를 뜯으며 시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말이지. 강아지 말을 번역해주는 기계야. 뭐? 강아지 말을 번역해주는 기계? 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넌 변호사나 돼가지고 그런 사기를 당하고 있어. 진짜라니까? 내 친구가 그러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춘다잖아. 자, 이걸 장군이 목에 걸고 이제 장군이가 짖으면 이 기계가 자동 번역해주는 거야. 라며 형님이 장군이의 목에 기계를 걸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얼굴을 장군이에게 쓱 들이밀더니 한껏 비웃으며 말했어요. 얘가 말을 한다고? 강아지가 어디 감히 사람 말을 하려고 해. 털 날리니까 저리 가. 시어머님이 장군이를 툭 하고 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장군이가 잔뜩 인상을 쓰더니 지저대기 시작했는데요. 오! 번역기 돌아간다! 돌아간다! 형님이 신기한 듯 외쳤고 옆에 있던 아가씨 또한 신기한 듯 형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니, 뭐라고 했어? 진짜 번역이 되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 오! 진짜 신기하다. 맞는 것 같은데? 언니, 뭐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장군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 같은데 그 말이 뭐냐면 싸우자는 거냐? 이러는데? 뭐? 진짜야? 아가씨가 번역기를 빼앗아 들고는 확인을 하다가는 와, 진짜네? 이거 맞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 그 순간 시어머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뭐? 싸우자는 거냐? 근데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반말이야? 시어머님이 장군이를 향해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장군이가 다시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오, 또 번역 시작된다.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러는데? 우와, 진짜 신기하다. 장군이가 완전 똑똑하네. 뭐? 한번 해보자는 거냐? 야, 이놈아, 내가 너 밥도 챙겨주고 그러는데 뭐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거 안 되겠네. 너 이리 와. 이리 보다. 그쯤에서 시어머님은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장군이도 더욱 지저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 어? 잠깐만. 이번에는 저기 그게 말이야. 덤벼봐 이러는데? 이거 완전 대박이다. 정확히 번역하는 것 같은데? 형님과 아가씨가 신기한 듯 번역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님은 이미 이성을 잃은 채 마구마구 날뛰고 있었어요. 뭐? 덤벼봐? 너 이리 와봐. 그래 한번 덤벼보마.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반말을 찍찍해대고 있어. 너 이리 와. 그 모습에 아가씨가 시어머님을 잡고 말렸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지금 장군이랑 싸움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놈이 나보고 덤벼보라고 하지 않냐? 너 이리 와. 잠깐만. 장군이가 다시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짜증나 이러는데 장군 얘가 진짜 웃기는 애네. 뭐야? 그게 진짜야?
시어머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번역기를 빼앗아 들었는데요. 번역기에는 정말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님이 더욱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야, 짜증은 내가 나지 네가 왜 짜증이 나? 너 그리고 반말하지 마. 가정교육을 잘못 배워서는 어디서 반말이야? 너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나 있어? 내가 지금 6학년이야, 6학년. 새파랗게 젊은 게 어디서 반말질이야? 오, 장군이가 또 뭐라고 한다. 잠깐만. 우와, 대박인데?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 나이가 많은 것도 자랑이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뭐?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이리 와. 시어머님이 소리를 치면 칠수록 장군이는 계속해서 지저댔고 형님은 무슨 앵무새 마냥 장군이의 말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오, 장군이가 그래 한번 붙자 이러는데? 결국 제가 형님을 말리기에 이르렀는데요. 형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재밌는데. 알고 보니 우리 장군이가 진짜 천재 강아지였네. 그 뒤에도 형님은 시어머님과 장군이의 반응이 그저 재미있다는 듯이 시간이 날 때마다 생중계를 하곤 했어요. 어느 날은 퇴근하자마자 형님이 번역기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장군아, 지져봐. 오늘 할머니가 엄마 괴롭혔어? 안 괴롭혔어? 형님의 말을 이해라도 한 듯이 장군이가 지저댔고, 오, 마귀 할멈이 오늘도 소리쳤다고? 뭐? 마귀 할멈? 장군이가 그래? 그렇다니까 여기 딱하니 나와있네. 마귀 할멈이 오늘도 엄마를 괴롭혔다고. 저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야, 장군이가 똘군인가 너 말해봐. 내가 언제 그랬어? 시어머님이 장군이를 한껏 노려보며 외쳤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장군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형님이 번역기를 가지고 장군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쯤에서 시어머님과 장군이는 앙숙이 되어 있었기에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장군이가 시어머님한테로 가서 킁킁거리며 계속해서 냄새를 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리가 개털 날리게 왜 자꾸 와서 알짱거리고 있어? 그런 장군이를 지켜보던 형님이 장군이에게 한마디를 걸었어요. 장군아, 왜 그래? 너 오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러다 마귀 할멈이랑 또 싸움 난다. 형님의 말에 장군이가 다시 짖기 시작했는데요. 뭐야, 어쩐지 불안해? 장군이가 불안하다는데? 불안하긴 뭐가 불안해? 장군이 너희는 무슨 수작질이야? 이상하긴 한데 번역기에 자꾸만 어쩐지 불안해? 이런 말이 계속 뜨는데? 형님이 번역기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는데요. 옆에 있던 아가씨도 이상한 듯이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 생각해보니 며칠 전부터 장군이가 엄마 가까이에 가서 자주 냄새를 맡는 것 같긴 한 것 같아. 엄마가 자꾸만 화내면서 밀어내는데도 계속해서 붙어서 킁킁거리더라고. 냄새? 잠깐만, 엄마 몸에서 냄새가 나나? 형님이 시어머님 옆에서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것들이 뭐하는 짓들이야. 내 몸에서 냄새가 나게 무슨 냄새가 난다고 난리야. 아무튼 장군이 저것은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시어머님이 장군이를 옆으로 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이는 계속해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신기했던 것이 시어머님의 신체 중 한 곳만 계속해서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군이의 행동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어느 날 형님이 시어머님에게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엄마, 아무리 봐도 장군이 행동이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강아지들은 사람이 못 맡는 냄새도 막 맡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못 맡는 냄새라니. 그러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그러는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맞춘다고 하더라고. 뭐야, 그럼 네 말은 내가 병이라도 걸렸다 그 말인 거야? 지금 흥분할 때가 아니라 잘 봐봐. 요즘 장군의 행동이 진짜 이상하잖아. 내가 보기엔 엄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지금 강아지가 계속 킁킁거리니까 병원에 가보라 그 말인 거냐? 넌 변호사식이나 된 애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건 나도 모르겠고 아무튼 내가 병원 예약해놨으니까 다음 주에 같이 가보자. 싫어.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병원은 또 뭐하러 가? 엄마, 내가 들어보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대. 그냥 가서 확인만 해보자는 거야.
엄마 자꾸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준다. 넌 엄마를 올가매는 게 돈밖에 없냐? 무슨 일만 있으면 돈을 안 준대. 일단 알았어. 그럼 가서 검사만 받고 오는 거다. 알았다니까.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야. 형님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며칠 뒤 시어머님과 형님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 결과를 듣고 우리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가 계속해서 냄새를 맡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세상에나 병원에서 시어머님이 갑상선 암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장군이가 한 곳만 그토록 냄새를 맡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얼마 뒤 시어머님은 수술을 한 뒤 치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암이 일찍 발견되게 되어서 다행이란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의 장군이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는데요. 마치 은인을 대하듯 그렇게 대했으니까요. 덕분에 시어머님과 장군이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도 형님은 번역기 사용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번역기를 통해 장군이 말을 번역하다가는 시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엄마, 장군이가 올케네 분가시키라는데? 뭐? 장군이가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그거야 너도 모르지. 난 그냥 번역기에 뜨는 대로 말해주는 것뿐이야. 근데 엄마 암도 차대는 장군이가 뭘 못하겠어? 하긴 그렇구나. 그때 장군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근데 장군이 말에 틀린 게 없는 것 같구나.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냐. 그동안 네 올케가 고생 많이 한 건 사실이지. 우와, 엄마 진심인 거야? 그럼 그동안 내가 참 몹쓸 짓을 많이 한 것 같구나. 이번 참에 쟤들 분가시키자꾸나. 그 땡땡동에 있는 아파트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떻니? 난 당연히 찬성이지. 근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변해서 이상하네. 형님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사실 형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놀란 채 뭐라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장군이가 내 생명의 은인 아니겠냐. 생명의 은인이 하는 말인데 무조건 들어줘야지. 그렇게 우리는 다음 달에 바로 분가를 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님이 말이 나온 김에 빨리빨리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분가를 하기 전 제가 형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형님, 그때 그 번역기에서 우리 분가시키라고 했다는 말 그거 진짜예요? 올케, 그게 진짜겠어? 네? 그럼 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야 올케 분가시키려고 그런 거지. 그동안 우리 엄마 심술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둘이서 편하게 살아. 아니지, 장군이까지 셋이구나. 사실 장군이가 엄마 암 발견한 뒤로 엄마가 많이 변했더라고. 아마도 그때 많이 놀라긴 했던 모양이야. 형님이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암튼 형님 말대로 시어머님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는데요. 예전처럼 심술을 부리지도 않았고 저를 만날 때마다 그저 고맙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물론 장군이한테도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나중에 형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심술 부리는 것이 못마땅해서 강아지 번역기를 샀다고 하는데 그 번역기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형님한테도 고맙고 장군이한테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